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알아서 잘 대처하시라는 말인 거예요. 예, 독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전 코로나는 아닌 거예요. 더 위험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취소. 위험하다. 어쨌든 저차 2차 해서 예, 어렵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예, 정말 어렵게 갔잖아요. 또 되게 고맙게 예, 제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렇게 운이 좋았어. 그래서 당장 갔지. 당장 가서 예, 뭐 원래는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독일 이제 병원의 어떤 시스템인데, 저는 되게 운 좋게 뭐 한 20분도 안 기다렸을 거야. 30분 기다렸나? 예, 일단은 진료를 받았어요. 일단은 의사가 예, 그냥 뭐 한국 의사 비슷해요. 일단 청진기 들고 숨 쉬는데 이렇게 몇 번도 찍어봐. 숨 들이키라, 마라, 뭐 얘기하고 폐가 좀 아프다고 얘기했고 숨도 좀 차고 숨 쉬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하라 되더라고. 해서 이제 뭐기 뭔지 알면 목 같은데 보고, 그리고 이제 유통 까부락 하더라고요. 뒤돌아봐서 등 이렇게 청진기로 대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갖고 그게 다예요. 뭐 콧물 있냐, 뭐 설사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 춥다 얘기했고, 언제 발생했냐,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진료 보듯이 이제 보더라고요. 그리고 눈 이런 데 보고, 그리고 이제 열 재고, 열 없었거든요. 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게 마스크도 벗더라고. 나하고 할 때 약속하다가 마스크 벗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 과로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평생 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과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쩍 꺼냈죠.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고, 좀 약간 그런 걸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의사의 말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혹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냐? 없으니까. 없습니다. 어디 있었냐? 슈투트랑 마나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 그러냐? 하면 슈투트도 그렇고, 마나임도 그렇고, 코로나 위험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겠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거다. 뭐 약을 처방해 줄게. 그 약이 뭐냐면 진통제예요. 그 내가 진통제를 먹었다 하니까 그게 얼마냐 묻더라고. 이게 만약에 그냥 방으로 얘기할게요. 400방이다 하면 이제 얘들은 600방짜리를 더 센 거를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침 먹게 하는 이제 시럽.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약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럽 요거 주더라고. 요거를 처방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방 받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진료를 끝내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일단은 왔는데 일단 검사 받고 싶어갖고 저는 좀 완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좀 검사를 좀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뭐 너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정확한 말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검사해줄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어. 검사도 면봉으로, 뭐 이렇게 피검사 이런 거 아닙니다. 면봉으로 이렇게 하더만 혀 끝에 이제 한번 찍어. 여기 왼쪽 찍어. 그러더만 그거를 어디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끌었나? 유리에다 끌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혓바닥 안쪽에 있는 이 침을 면봉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내 이름 써서 이제 검사 받더라고요. 모레쯤 전화를 하래. 그럼 자기가 알려주겠대. 자, 결론적으로는 언제 왔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연락 왔어요. 자, 저는 수요일도 전화했고, 목요일도 전화했고, 금요일도 전화했고, 토요일도 전화했어. 다 늦어졌어. 그러니까 얘들 말로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이 폭주하다 보니 이게 뭐 검사 자체가 늦어진대요. 그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와, 이렇게 늦게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럼 그 사이 동안에는 자가 격리가 맞는데 이 병원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소견으로 자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저한테 자가격리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싫어요, 집에서. 그리고 자가격리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가 일단 검사를 받았어. 그러면 분명히 제 집 주소라든지 제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놓지 않나?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집에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마스크 쓰라는 얘기도 없어요. 뭐 어떠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얘기도 없었어요. 뭐 의사는 코로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의사도 코로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뭐 딱히 뭐 그거에 대한 시각사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발표 나가기 전까지 저는 몸은 이제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제 확진자 통보. 이게 중요한데 제가 18일 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19, 20, 21일, 20일 지나서 23일 날 슈투트가르트로 이사를 하면서 예,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는 하루 만에 와야 되는데 통보가 왔어요. 자, 통보가 왔는데 일단은 의사한테 전화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했던 얘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아, 미안한데 너 양성 반응 나왔다. 지금부터 집에 있어라. 끝. 그 당시 이제 몸은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을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폐가 좀 이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폐가 좀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숨 쉴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확진 이제 받았을 때는 사실 좀 놀랬죠. 아, 그리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걔한테 얘기했을 때 이사를 했다. 그럼 그 사람도 내가 이동했던 거 알잖아요. 그럼 그 이동했던 거에 대해서 알면 코로나 보균자라는 걸 이 사람들 안다면 제가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봐. 그냥 제가 마나임 있다가 슈트 왔냐? 슈트 왔다. 끝.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나임에서도 누굴 만났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슈트 왔다고 하니까 슈트 왔냐? 아, 오케이. 슈트니까 거기만 집에 있으래요. 일단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 그럼 나는 이제 코로나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좀 약간 불안하니까 제 폐가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집에 있으래요. 와우, 브라보. 일단은 집에 있으래요, 그냥. 집에만 있으래.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나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또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 끊기 이제 의사가 이제 전화 끊기 전에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갈 거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런 게 보고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를 했겠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래. 전화가 왔어. 보건소에서. 예, 어떤 대학생 같은 목소리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도 뭐 의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알바생 같아요. 뭐 알바생이겠죠. 다 전화를 일일이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또 매뉴얼들을 읽어요. 어, 코로나라는 걸 얘기를 들었고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스투트가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더라고. 나 집에 있다. 집에 있냐? 그러면 지금부터 집 밖을 나가시면 안 된다. 집 밖을 안 나간 지 지금 꽤 됐다. 나는 한 4일 정도는 집에 있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어떻게 했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집에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 나 집에 있었다. 집에만 있었으니까. 누굴 만났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집에 있었다. 지금도 집에 있냐? 집이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 끝.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지금 좀 아프려고 하는데 그리고 몸은 다 괜찮아졌는데 이제 폐 쪽이 아직까지는 왜냐 코로나가 폐렴 이제 중증 환자들 폐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룽의 프로블렘이라고 했어요. 룽에가 이제 폐인데 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걔도 이제 그러냐고 일단은 집에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아까 어디지? 116, 117로 전화하래요. 아까 제가 116, 117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병원 가러 가잖아요. 그 병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116 전화하러 가잖아요. 116 전화하면 뭔지 알죠?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해 주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한 건 집에 있어라고 얘기하고 제 신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에서 역학조사라는 어떤 개념의 조사는 1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길 바란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4월 3일까지 자가격리고 만약에 몸이 괜찮아진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나는 젊기 때문에 몸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고 안정을 시켜주더라고. 안정시켜주고 하루 이틀 정도는 빨리
에, 어, 자가격리를 해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몸이 괜찮아지면 4월 1일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 내보고 판단하래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남들 판단해서 괜찮으면 해제하시고 그냥 밖에 나가셔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4월 3일까지가 제가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건소 직원의 말은 즉슨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알아서 잘 대처하시라는 말인 거예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예, 독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는데, 자, 제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서 지금까지 제가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코로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의심을 했고 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기의 일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도 제가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스스로 하자. 만약에 제가 좀 더 나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진단을 안 받았다면 그럼 전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제가 검사를 안 받았잖아. 그럼 코로나 아니고 그냥 감기로 그냥 한번 앓고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도 안 찍었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다시 얘기를 돌리자면 제가 코로나인 거는 이제 추후에 알았지만 그전에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기에는. 근데 팩트는 뭐냐면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부터 저는 코로나가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확진자가 아니었을 때 근데 코로나가 있었겠죠. 그럼 저는 코로나를 가지면서도 코로나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견뎠다면 저는 코로나가 아니다는 얘기죠. 제 말의 뜻은 뭐냐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코로나인지 모르는 거니까. 코로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우리 그 숫자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당국에 보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보고가 안 된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니냐는 거죠. 코로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코로나 확진자들은 더 많아지겠다는 거죠. 특히 한국보다 유럽이 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제가 대응했던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취소.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완강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또 독일의 대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치사율을 낳는 거는 뭐냐? 이유의 즉슨 독일의 대응 방식은 진짜 아프고 힘들고 노약자들, 이게 진짜 코로나를 당했을 때 힘든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래서 치사율이 적은 거죠. 한국은 사실 같이 가요. 한국은 사실 땅덩어리 좁고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근성들 있잖아요. 약간 좀 사실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뭐냐? 주변에서 웅성웅성, 그리고 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결속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되게 강해지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솔직히 고개 들고 못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거는 독일은 사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막 호들갑 떠는 이제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진짜 아픈 사람들이, 왜냐면 막 모두가 다 막 병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제가 아까 112 전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출동하고 하면 솔직히 인력적으로 제처럼 전화한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다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야 될 사람한테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계속 돌린 거예요. 뺑뺑이. 돌고. 하지만 그게 나쁘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필요한 노약자라든지 힘든 사람들이 112에 전화해서 그들이 인력들이 거기에 충원될 수 있지 않은 시스템인가라는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서운해요. 예, 독일의 대응은. 하지만 일단 제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뭐, 크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것도 의문점, 제 스스로 또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자가격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누가 알 거예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코로나 확진자라고 지금 보고됐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내 주소를 몰라요.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없어요. 전 오늘 사실 전화를 좀 기다렸어요.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너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지면 4월 1일, 2일쯤, 30일, 아니, 3월 30일에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너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니까. 나한테 그 기준점을 주는 거야. 4월 3일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나가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4월 3일 그들이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4월 3일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그 전화했던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통화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난 4월 3일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왠지 알아요? 그냥 전화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남았는지 몰라.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4월 3일이라는 얘기가 저한테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제 책임을 다하는 날인데, 예, 오늘 전화 올 줄 알았어. 왜? 그래도 오늘은까지 괜찮으십니까? 확인을 하고 괜찮으시면, 예, 지금은 자가격리를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뻔한 말들 조심하시고 뭐 손 잘 씻고 뭐 이렇게 안내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을 하지 않고 막 나가 놀아 다닌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벌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근데 그것도 말이 맞네. 여기는 걸렸다는 사람한테 어떤 그런 중압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이거나, 뭐, 파티를 하거나 하면 이제, 그러고, 예,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하면 이제,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벌금을 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뭐, 예. 각자 알아서 하는, 예. 예. 예, 한국의 대응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유럽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갔거든요. 한국 들어갈 때 일단은 들어가면서 일단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이제 그 검사를 받게 해요. 일단 잠정적인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 다 이제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들 집에 보내고, 음성인 사람들은 격리 수용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게 하고 일단 치료를 받게 해요. 이게 다 국가의 돈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2주 동안은 자가격리해라.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되, 그리고 그 격리하면서 이 사람 주소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집에다가 음식들을 보내줘. 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사실 자가격리 했을 때 음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한 명이 이제 살고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2주 동안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은 또 배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자가격리 한다고 해서 집으로, 예, 구호 물품들을 보내줘요. 뭐 휴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 참,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일단 뭐 한국의 대응은 못하고 한편에 갑자기 힘이 빠지네. 어쨌든 제 결론은 이 전체적인 이 컨텐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뭐 독일이 이런 대응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거를 어떤 이제 뭐 독일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뭐 문제화 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건강하게,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면서 살자. 그리고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댓글에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단은 불안했는데, 저 이제 영상을 보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물론 불안하신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은 걸렸으니까, 그리고 괜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솔직히 그냥 형 입장에서 괜찮다. 그렇다고 이 상황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말되,
그래도 혹시나 걸린다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정신 건강을 이렇게 뭐 그러지 독려하고 또 경각심을 또 가지고 있자. 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무도 누가 코로나인지 모를 수 있다. 뭐 코로나를 가졌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코로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 핵심은 이 상황을 무겁게는 가져가되 본인이 그걸 걸렸을 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컨텐츠의 핵심입니다.